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보건행정학 전공 윤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바쁘신 시기이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건소 사업들이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가장 바쁘신 상황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또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고 또 새로운 시범 사업까지 시작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각 지역에서 계시는 곳에서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 또 이러한 좋은 가을날 오후 시간에 이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교육에 참여해주신 만큼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시간 남짓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교육에 이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시는 보건소 혹은 기존에 참여하고 계시던 보건소에 이제 새롭게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건강증진 개발원 송태현 선생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되던 시점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에 이제 함께 참여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사업 초반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도 새롭고, 사실 어르신들 주로 이제 방문건강관리에서 이제 담당하시고 방문하셨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기라든지 기술을 활용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이끌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계신 것을 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보건소 사업이 이제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이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한 해 동안 노력해서 진행했던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 사업의 평가라는 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과 지표를 이제 보건소별로 아마도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시는 방향, 그리고 그때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건사업의 평가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평가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들으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는지 잠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평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 인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죠. 사실 가장 익숙한 평가의 형태는 시험을 학창 시절에 봤던 시험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이제 평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인식은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게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사업에서 하는 평가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어떤 순위를 매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건사업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 건강 수준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려면 목표한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목표한 바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잘 찾아서 다음의 사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의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평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어떤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건소에서도 이제 제출을 하셔야 하고 이런 과정에 부담이 물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보건사업의 평가라는 건 특히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평가를 하시는 과정은 이 사업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그런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평가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좀 여유로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사업 평가라는 것은 이제 보건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에 좀 더 힘을 줘야 하느냐, 혹은 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의 전략을 바꿔야 하느냐와 같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평가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보통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이 제일 바쁘신 시기이실 거라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린 이유도, 보통 대개 보건소의 많은 사업들이 1년 주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 뭐 10월, 11월 경에는 이제 사업을 평가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과정으로 항상 바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만 사실 진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과정은 이 사업이 다 끝난 후에 후다닥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일회성이나 단편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업의 평가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보건사업의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건사업의 가치나 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다음번에 어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소중한 오후 시간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사업 평가의 목적을 크게 이제 7가지의 키워드를 좀 뽑아 6가지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 보자면, 사업 실행의 과정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사업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이 뭐 들어간 노력 대비 효과가 더 컸는지 효율성을 보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의 이런 수행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를 보는 것, 그리고 사업의 수행 과정에 대한 우리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보건사업의 평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제 보건사업의 평가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보건사업 평가를 하시고자 할 때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평가 지표는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평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획하시는 사업 자체에 대한 기획 과정에 포함되는 평가에 대한 기획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업의 목표도 명확해야 하지만 평가에 대한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평가하는 목표는 특히나 시범 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본 사업으로 가는 단계에 앞서서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이런 노력의 과정, 이런 사업이 얼마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인가,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AI IoT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과연 기존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나 기존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효과라는 것들을 얼마나 더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활성화시켜주고 확대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이 시범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겠죠. 이게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확대한다면 뭐 주요 대상자는 누구로 해야 하고, 주요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고와 같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까지도, 즉 사업의 대상자들, 어르신들이 되시겠죠. 대상자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그냥 후다닥 하는 평가가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뒤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과 지표들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정보들을 선생님들께서 필요할 때 수집하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목표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정보가 나중에 수집하려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전 과정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활동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제가 이제 쭉 써놓은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정리하자면 이 평가라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평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라는 건 대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보건사업을 통해 우리가 했던 활동이 무엇인가, 대체 뭘 했는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셨고 몇 분의 어르신들이 끝까지 6개월 주기를 지속하셨는가, 그리고 뭐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드렸고, 또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셨는지, 이런 활동들 전반에 대한 내용이 우선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래서 이런 활동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표가 과연 제대로 달성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 시범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가 과연 잘 달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다면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잘 되어서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여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서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성공으로 이끌었던 계기, 혹은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한 요인을 개선하고자, 그래서 다음번 사업을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하는가, 혹은 뭐 축소해야 하는가, 그리고 확대해야 한다면 어떤 대상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이런 근거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제 평가의 내용에 담겨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러한 평가의 내용을 이러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평가 지표들을 설정을 하시고 평가를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럼 평가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평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던 많은 연구들이나 혹은 뭐 이런 기존의 많은 사업들의 선행 사례들을 평가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런 내용들의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발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고 지침들을 기반으로 평가 항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먼저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얼마나 적합한가, 즉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사업을 특별히 이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적합한 사업이었는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접근이 맞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어르신들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대면 방문을 하기 어려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하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가 이런 시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만큼의 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의 결정이 적합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이 과연 기존의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얼만큼 충족할 수 있는 접근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과연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네 번째로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 여러 가지 노력 대비,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비단 금전적인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가장 큰 부분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노력 대비 과연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효율성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예산도 인력도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이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실은 그동안 평가를 해오시는 과정에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 평가를 할 때 많이 이제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 시범 사업의 연구 과제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성과가 되게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효과성, 효율성, 충족성 같은 부분은 이 사업에서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가 핵심이라면 내가 굳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었던 효과들,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이제 그랬다면 이게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업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다음번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음번 사업 추진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마스크가 자꾸 흘러내리는데, 네,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수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다른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께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이미 이제 사업 신규로 참여하시면서 느끼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AI, IoT 기반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서 이제 건강 증진, 건강 관리, 자가 건강 관리에 대한 효과를 저희는 이제 1차 목표로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르신들이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정서적인 지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24개 보건소만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미처 굳이 의도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특히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지지와 같은 효과들이 굉장히 어떤 신체적인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선생님 현장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 사업의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평가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사실은 뭐 사업 평가, 뭐 아니면 보건사업 평가와 관련된, 혹은 보건사업 관리나 사업 기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교과서, 교재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평가 항목의 기준이 바로 이 슈츠만의 평가 항목 기준입니다. 앞서서 소개드렸던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제시한 5가지 평가 항목과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노력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량, 그러니까 산출량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목표한 바가 달성되었는지, 효과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만큼의 활동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생각하자면 몇 건의 방문을 했는가, 혈압 측정은 몇 명을 했는가, 뭐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후 시범 사업을 생각하자면 몇 분의 어르신들의 어떤 뭐 사전 평가가 이루어졌고 몇 분의 어르신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 평가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과 평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앞에 1번에서 얘기했던 이런 노력의 과정, 이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계속 예시를 들자면, 고혈압 어떤 그 방문 건강을 통해서 혈압 측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고혈압 환자, 본인이 이제 고혈압 환자이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새로운 고혈압 환자분들을 몇 분이나 찾아냈는지, 예방 접종을 몇 분이나 하실 수 있도록 독려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과가 얼마나 실제 필요한 그런 양에서 얼만큼을 충족시켰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지표는 사실 앞서 소개드렸던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제시한 그런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앞서 확인했던 이러한 성과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얼만큼을 충족시키는 결과였는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아래 제가 써둔 예시를 보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고위험군의 집단이 우리 지역에 얼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계셨고, 그 중에 새롭게 찾아낸 고혈압 환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고혈압 관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어떤 심내혈관 고위험군 중에 얼만큼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 지역 사회의 심내혈관 예방 관리에 얼만큼 이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였는가를 보는 부분, 이게 바로 성과의 충족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효율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평가 항목이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이 있으니 이 자원 대비 투입된 자원 대비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사업을 수행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중요한 요인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했거나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사업을 직접 수행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제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AI IoT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이 기존의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보건소에서 방문을 드려서 직접 대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셨던 많은 어르신분들께 이렇게 AI IoT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했던 이러한 과정이 과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접근이었는가, 혹시 중간에 이제 방해가 되었거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평가가 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만 다음번 사업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선생님들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이제 틀이 이제 조금 잡히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평가 지표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전반에 이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놓고 각 단계마다 이제 어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보건소에서 기존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이시라면 사실 더 잘 아실 거고 이미 많이 활용해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또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논리 모형입니다. 논리 모형은 제가 그려둔 이 그림에서 요 윗부분, 요 윗부분에 요 진하게 표시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먼저 보시면 어떤 노력을 투입해서, 즉 비용이 됐든 인력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자원, 어떤 노력을 투입해서 들여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활동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산출 결과라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논리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저희는 산출이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가 달성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성과를 결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 건강관리 시험 사업을 이야기하자면 산출물은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몇 분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줄기까지 탈락하시지 않고 참여를 하셨는지 등등과 같은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결과라는 건 그래서 과연 이렇게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복약 관리를 잘 해서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계시는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계시는가, 허약 수준을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 허약 수준이 개선 혹은 유지가 되셨는가,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리 모형을 기반으로 투입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으로 구조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정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평가들을 과정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목표가 과연 달성되었는가를 보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평가를 결과평가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지표들을 모두 설정을 하시고 전 과정에 이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조평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논리 모형에 따르면 인풋, 그러니까 투입 요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투입된 인력, 시설, 장비, 예산 같은 것들이 충분했는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경우에 사실은 보건사업은 인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전문 인력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의 인력이 투입이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투입된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전문적인 역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에 대한 평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부분이 아마도 이제 과정평가에 해당되는 항목들일 것 같은데요. 과정평가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과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내용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획한 일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입된 자원들이 적절했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적절했는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상자들이 적합했는가,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대상자들이 어떤 차별 없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전략 활동이 얼마나 적합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원에 대한 과정평가의 항목들을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우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투입된 자원들이 얼마나 양적으로 충분했는가의 측면에서 이 사업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보건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양적으로도 또 속도나 내용의 측면에서도 얼만큼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운 상황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게 자원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사실 그 전에 이 코로나19가 작년 초부터 이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유행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 사업들을 기획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유행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대처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면 기존에 기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직면을 하게 되었을 것을 아마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범 사업도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불확실한 상황들을 가능한 많이 예상을 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항상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력이 많아야 한다거나 자원이 많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융통성 있게 대처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력 그리고 이제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 속도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직접 참여하셔서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선생님들께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계실 수 있도록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아니면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전에 이제 같이 사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실 수 있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인력, 시설, 뭐 장비, 뭐 예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된 자원을 굉장히 쪼개서 사실은 꼭 필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입을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불필요한 경우에 혹은 중복되어서 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범 사업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과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 때 예상하셨던 혹은 목표로 하셨던 대상 집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던 대상 어르신들이라거나 아니면 자가건강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뭐 어떤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아니면 특별히 많은 어떤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뭐 노인 부부로 구성된 노인 가구라든지 뭐 취약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이와 같이 계획하고 계시는 대상자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 사업에서 모집이 되시고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 그 대상 집단과 맞았는가, 적합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도 작년에 이제 평가를 하고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섭외하실 수 있는, 빠르게 모집하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을 이제 빨리 이제 모집을 해서 인원을 빨리 채우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돌아가다 보면 과연 이제 한 번쯤은 중간에 이제 과정 평가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 중간에 목표한 바대로 원래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과연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어르신들의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좀 형평성이 보장이 되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의 전략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어르신들이 자가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들이셨던 노력이 이 사업을 목표한 바대로 이끌어 가는데 과연 적합한 노력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는가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물론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 이제 6개월 주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굳이 이제 본인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퇴록하시지 않고 지속 참여가 가능하시도록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과정에 이러한 새로운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굉장히 그 과정에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다른 어르신들께 추천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본인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점차 시간을 더 할수록 선생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에게 이제 드리는 노력의 시간도 점점 축소
축소를 하면서 자가 건강 관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확대가 되어야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 취지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들이셨던 이러한 노력의 전략이나 활동들이 과연 적합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사업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사업에 목표한 바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 혹은 처음에 대상으로 이제 생각했던 대상자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했거나 대상으로 생각했던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면 혹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혹은 대상 목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정보들 도 이제 과정평가의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찾아내야 같이 찾아가야 할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 평가의 측면은 이 사업 가장 큰 틀은 이제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업이 목표한 바를 과연 잘 달성했는가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는 없었는가,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지지와 같은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방향이었다면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혹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는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사업의 과정이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형평성에 위배되지는 않았는가, 또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혹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뭐 올해 단편적으로 하고 마칠, 더 이상 하지 않을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더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직접 사업에 참여하시는 인력 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보건소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개발되는 데에도 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가, 이와 같이 실제 어르신들,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어떤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는지와 같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또 장기간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뭐가 되게 많고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어렵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다 하지라고 어렵게 생각하신 보다는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이런 항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일 뿐,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사업 평가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기억하셔야 되는 원칙들, 그러니까 이게 목표한 바대로 목표한 대상자들에게 목표한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그렇게 잘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간 노력들이 얼마나 적합했는가, 자원이 얼마나 적절했는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없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대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약간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로 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원칙들을 좀 전달을 드렸다면, 이러한 틀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상황에 적합한 지표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사업의 평가를 진행을 하시기 위한 과정을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과연 사업의 성과 지표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평가를 진행을 하실 때에 이제 어떠한 지표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 어떠한 지표들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가를 실제 예시들도 같이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평가의 큰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라는 건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위한 과정이 될 텐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는 효과성의 측면도 있지만, 항상 이제 효율성의 측면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필요합니다. 효과성은 좋게 평가가 되었는데, 즉 목표한 바는 달성이 되었는데 너무 과도한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면 이것은 사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평가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이제 규모가 더 확대가 되면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경제성 평가나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보건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세운 목표가 적합했는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뭐 대상 인원수, 목표 인원수를 줄이는 게 적합할지, 혹은 더 많이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러한 근거 자료를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이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만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만 참여하시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병원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셔서 진료도 받으실 테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민간 영역에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뭐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여타 다른 보건 사업의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과연 이 사업의 효과인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사업 평가를 하다 보면 항상 남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역시 뭐 이런 정책 평가를 하거나 사업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향 요인이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런 굉장히 절대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내기에는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급적이면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을 해보고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면서 평가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수행하셨던 선생님들 혹은 이제 보건소의 측면에서, 즉 사업의 수행 주체가 되는 제공자의 측면에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의 경험, 그리고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느끼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정말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느냐가 결국은 그 성과 지표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즉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어떤 기획 과정,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과 별개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사업이 목표한 바가 무엇인지 이 사업의 기획이 나오고 나면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성과 지표는 자연스럽게 이 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더 상위 차원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올해 사업의 어떤 목표, 더 상위 차원에서는 뭐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보다 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4년 계획의 목표, 그보다 더 상위 차원의 뭐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라든지, 이러한 큰 방향 안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목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그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면 이 성과 지표가 달성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 지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여야 정확한 결과를 저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라 하더라도 무조건 어떤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무조건 질적인 평가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 질적인 평가가 중요하지만 이런 질적인 평가에 대한 항목들도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하실 때에는 가능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야 선생님들께서 이 성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신 결과를 활용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과 지표를 이제 개발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실은 보통 보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이 보건 사업을 총괄하시는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시범 사업만 하더라도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자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에 여러 직렬의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시고 대상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기대하실 수 있는 결과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사실은 정확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신다기보다 가능한 조직 내외부에 다양한 이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셔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실제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시는데 가장 직접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개발하시는 과정을 꼭 함께 참여하셔서 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서 개발을 하시고 또 가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성과 지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타당도와 정확도가 높아야 합니다. 타당도와 정확도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타당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느냐를 우리는 타당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 예시로 제가 써둔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사업에 금연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금연 사업의 목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 전후에 우리 지역 중에 실제 흡연율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평가해야 직접적으로 이 성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금연 사업에 대한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했던 금연 사업에 대한 타당도가 높은 성과 지표라면 흡연율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성과들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설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금연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혹은 금연 교육에서 금연 캠페인이 얼마나 몇 번이나 진행이 되었느냐와 같은 지표들을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금연 교육을 몇 번 하셨는지, 금연 캠페인을 몇 건을 개최하셨는지도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떤 구조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사업의 전반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산출 지표가 됩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즉 흡연율이 감소되었는지를 보기에는 적합한 지표, 충분한 지표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사업이 목표한 바를 정확히
꼭 씹어서 측정해낼 수 있는 지표가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성과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과 지표를 이 사업의 지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 분들도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를 들면 건강등립개발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성과 지표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 확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에 대한 결과들을 저희가 보게 되니 이 성과 지표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지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제 주민 수라는 지표를 성과 지표로 삼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이 성과 지표만 보고는 잘 사업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었지?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지? 지난 1년이라는 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를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 지표는 유용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저희가 이렇게 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어렵게 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착오를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쉽게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 사업을 통해 개선 가능한 여지가 있는 지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성과 지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를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사망률이라고 하는 지표,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의 발생에는 이 사업의 담당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률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지표는 상당히 통제 가능성이 좀 낮은 지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고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 원칙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혼란에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개선 가능한 여지가 있는 지표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목표한 바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충분히 다 고려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왜곡 요인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는데 왜곡 요인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뭔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달성하기 너무 쉬운 지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평가를 받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건 항상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게 항상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바람이고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요인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잘했다 못했다를 보기보다 이 사업이 정말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 그리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 너무 사업의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이런 요인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요인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더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적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이제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셨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인구 집단이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인구 집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혹은 금연 의지나 의향이 굉장히 낮은,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열심히 금연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을 해도 금연을 성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이미 동기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한두 번쯤은 시도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같은 노력으로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성과 지표를 세워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평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쉬운 대상자들을 이제 우선 관리해서 성공률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제 이러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의 정말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표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성과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업 성과 지표를 설정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이 사업의 수행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행 과정에 대한 경험이나 관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는 뭐 설문조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통 자료를 수집을 하실 텐데, 이러한 자료의 수집이 적시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너무 어렵지 않게 수집 가능한 지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고가의 검사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결과라든지 이제 그런 결과로 성과 지표를 삼는다면 사실은 쉽게 쓸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혹은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뭐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면 그 사업과 이 성과를 비교해서 저희의 이 사업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기존에 있었다면 비교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앞서서 뭐 금연 프로그램을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연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로 예를 들어 뭐 금연 프로그램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수집했던 정보들,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통 정보를 수집을 하실 텐데요. 기존에 수집했던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표는 현재 흡연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금연을 시도하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금연을 시도하셨다면 얼마나 지속하고 계시는지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왔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과연 기존의 사업보다 더 잘된 전략이었는지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같은 지표로 산출을 해야 그동안의 사업에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이 더 잘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었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사업에서 어떤 평가 도구, 어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지를 미리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비교 가능한 사업으로 지표를 구성을 하시는 것이 이 열심히 진행하셨던 평가의 결과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면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 AI, IoT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얼마나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상자들을 얼마나 확대하고 또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 관리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시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 수집해 오셨던 성과 지표들이 있으실 테니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더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평가하신 결과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어떤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관습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지표여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께서 일종의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서 성과 지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점검해보시는 과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평가 지표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실 수 있을지, 실제 그동안 보건사업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몇 가지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간 노력 대비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는 것이 효율성이기 때문에 들어간 투입 대비 완성된 업무량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접근 방법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범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는데, 뭐 인력이 얼마였는데 대비 이제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가. 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교 가능성 있는 지표로 만든다면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뭐 더 적게 들어갔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다거나, 인력이 적게 들어갔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거나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효과에 대한 측면을 다시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 업무량, 투입량 대비 업무량의 차원에서는 기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비해서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활용량을 볼 때에는 표준적으로 가지고 계신 업무 기준, 뭐 예를 들면 한 단위당 얼마, 한 단위당의 시간과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정확한 투입 자원을 산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예방접종 건당 시간, 뭐 검사를 하는데 한 건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뭐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생각해 보자면 어르신 한 분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시는지, 어르신 한 분을 관리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원의 활용에 대한 측면에서의 그 지표들은 실질적으로 이 자원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실제 이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르신들과 보내셨던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선생님들께서 들이신 노력의 시간은 그 10분이 아니잖아요. 그 10분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들어간 시간, 그리고 이동하시는 데 들어간 시간,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신 후에 그에 대한 어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때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실제 업무에 대한 투입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간 자원을 산출하게 된다면 상당히 과소 혹은 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과대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효율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의 양, 그리고 뭐 들어간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건 실제 사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직접 선생님들께서 주실 수 있는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성 측면에서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보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과연 그 진행되는 과정에 실제로 이 참여하셨던 어르신들도 얼마나 만족을 하셨는지, 질적으로는 적합하게 높은 수준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사업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과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간혹 조금의 우려 섞인 이런 말씀을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일단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방문건강 사업과는 다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자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나 뭐 여력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쉽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오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무조건 부정적이라기보다, 나쁘다라기보다 본인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했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주로 그런 어르신들이 참여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형평성의 측면에서 조금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잘못된 전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뭐 조금 스마트폰 활용이 더 가능하신 어르신들에게 좀 차등화된 어떤 전략을 가야 한다거나, 혹은 어르신들이 좀 더 손쉽게 이런 AI, IoT 기술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쉬운 지침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지원을 드린다거나, 이런 또 다른 전략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이 사업이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사업 대상자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사업의 효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의 고려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는가, 얼마나 만족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는 혹시 없었는가,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다음번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이 평가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보고서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 거, 잘된 것만 보통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받기 위한 뭔가 순위를 매겨서 못했다라고 질책을 받는 그런 목적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 이 사업은 특히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라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자세히 담아주시면 주실수록 이 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장하고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값진 어떤 자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성과 지표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합한 평가 지표들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저희가 성과 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제가 지금 준비한 이런 표의 형태의 성과 지표 굉장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가지고 온 인용을 해온 일부를 이제 수정을 해서 인용을 한 그 성과 지표의 구성표인데요. 이와 같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조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해야 하는 항목들,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사업의 내용이나 뭐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성과 지표들을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업의 지침서,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이고 이제 1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건소별로 어떤 성과 지표를 선정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성과 지표 안에 총 6가지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치라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기준은 달라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고려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의 평가락에 적합한 지표, 앞서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적합하고 효과성,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로 이제 성과 지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지표를 구성하시는 과정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성과 지표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뒤에 쭉 적어두기는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의 성과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지 이제 사업을 기획해 가시는 과정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 반이 거의 꽉 채워서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도 조금 톤도 높아지고 말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사업 진행하시는 과정에 다시 한번 자료들 참고해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선생님들 이 나른하실 오후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과정에 바쁘고 힘드신 과정도 있으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들이시는 이런 노력의 시간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간을 좀 소중하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게 또 가을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